안녕하십니까. 코코 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마취과 의사가 있는 병원, 없는 병원, 거기에 대한 저의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대부분 개인 의원에서는 마취과 없이 성형외과 의사 자체가 이제 마취를 수면 마취를 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과 내시경 할 때도 그렇고 보통 수면 마취 하실 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마취하고 마취과 의사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치과 의사 선생님도 마취과 없이 수면 마취해서 이제 수술하잖아요. 치료를 하고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께서 수술하면서 수술이니까 이제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수술의 범위가 있는데 원래 이제 코 수술, 눈 수술, 이런 간단한 수술들은 사실 국소 마취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취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저감시키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요즘 나오는 수면 마취제가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마취에 대해서 경륜이 쌓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좋을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마취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이게 수면 마취인데 수면 마취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특히나 심장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시는데 이 심장 문제는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마취과 전신 마취에 마취과 의사가 있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장 문제가 생길 때는 마취과 의사도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동일한 조건에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을 과거력을 보고 부모나 이렇게 심장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셔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한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심장 발작이 있는 것은 어떤 의사도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마취과가 있다 없다는 중요한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제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 좀 아셔야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할 경우는 물론 전신 마취과 의사가 오셔야 하고 개인 병원은 또 당연히 마취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면 마취를 강도가 있겠죠. 몸이 아주 너무 비대하신 분,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불안해서 나는 그냥 푹 자고 싶고 아무것도 모르고 싶고 느낄 수 없다는 분, 또 수면 마취를 했는데 자꾸 마취가 깨어나고 그 마취가 깨어난 게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경우 전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수술들에 있어서는 굳이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성형 수술을 하다가 또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도 일반 이제 지방 전문 병원에서라도 사망 사고가 있는 이유는 마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지방 흡입을 하고 또 다른 수술을 한다 그랬을 때, 성형 수술을 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 지방에 의한 지방 덩어리가 정맥으로 들어가서 폐 속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색전증, 지방 색전증으로 인해서 며칠 이렇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지 마취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마취 사고인 양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마취 사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술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이제 문제는 마취 사고 자체가 아니고 과다 출혈이라는 거, 그다음 색전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색전증 이로 인한 문제,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자에 의한 심장 발작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지 마취 자체 또는 마취 약물에 의해서 그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희들 병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마취에 대한 경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다 해놓고 수술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완벽한 준비 후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마취과에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마취과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의사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마취 수술하고 마취 수면 마취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꼭 마취과가 있다고 이제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병원들을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실이 몇 개냐면은 10개, 20개인데,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마취과 방이 10개 있으면 10개 다, 또 20개에서 20개 다 마취과 의사가 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레지던트가 들어가죠. 이제 전문의들을 다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레지던트가 들어가는데, 대학병원이 아닌 우리 큰 병원, 이제 큰 외과 병원에서 방마다 레지던트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전문을 다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럼 일부만 마취과 의사가 있는 건데, 수술방이 만약 전부 다 열렸다,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마취과 의사가 시작만 마취과 의사가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 그게 전부 여러분들한테 모두 마취과 의사가 24시간 수술 내내 있었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그게 좀 묻고 싶은 궁금합니다. 좀 좋은 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그렇지만 저희들은 특히나 우리 개인 병원이 하는 데에서는 여러분들의 정심으로 마취 상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 상태, 호흡 상태, 이걸 철저히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만이 안전한 병원이고, 의사가 없을 때는 불안전한 병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마취과 의사가 각 방마다 있지 않는 큰 병원에서 여러분들 마취과 의사란 진정한 마취를 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또 그것도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마취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한테 이제 마취과 의사 한 명 있었으면 의사 한 명, 수술하는 의사 한 명, 마취과 의사 한 명 1대1로 하는 병원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마취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해가 가는 게 아니고, 마취 외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문제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